문제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의 대상이다. 세상의 크기에 따라서 원망의 크기도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세상이 크면 원망도 덩달아 커지고, 세상이 작으면 작은 대로 원망이 터져나온다는 뜻이다. 시끄러운 도시에서는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비가 오면 날씨가 안 좋다. 여름이면 너무 덥다. 또 겨울이면 너무 춥다. 출퇴근 길이 너무 막힌다. 월급이 안 오른다. 등등의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불만과 원망은 우리를 점점 우울로 몰고 간다. 불평과 원망도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지만은 문제는 부정정서를 계속해서 쏟아낸다는 점이다. 부정정서는 주변 사람에게 쉽게 전염되며 더 많은 부정정서를 낳는다. 이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관과 관련이 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불평과 원망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환경을 해결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대변하기도 한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어릴 때 걸린 골결핵으로 장애까지 얻은 로버트 바라니를 보며 그의 어머니는 고통에 슬픔에 쌓였지만 아들에게 장애를 안겨준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와 도움이지 자신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병상에 누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들아, 엄마는 네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란 것을 안다. 나는 네가 그 두 다리로 인생의 길을 현금하게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바라니 그렇게 할 거라고 네 엄마가 대답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니의 격려는 바라니의 마음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는 신음을 내뱉으며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그날 이후에 어머니는 시간만 나면 그와 함께 걷는 연습을 하거나 재활 운동을 했다. 그럴 때마다 온몸에 비 오듯이 땀이 쏟아져 내렸다. 하루는 그녀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은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말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모험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고열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계획대로 아들과 함께 걷는 연습을 했다.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어금니를 꽉 물고 아들과 함께 그날의 재활훈련을 끝냈다. 바라니는 숱한 재활훈련 끝에 장애로 인한 여러 불편을 고치게냈다. 어머니의 솔선수범은 그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 인생의 아픔을 견뎌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이후에도 그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한 그는 늘 반에서 상위권에 들었고 결국 우수한 성적으로 빈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에 전쟁기간의 생리와 병리의 연구에 힘을 쏟은 그는 노벨 생리의학상 영예로운 수상자가 나왔다. 자신의 처한 환경을 타들한 사람이 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은 그 사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 불우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자라고 있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부정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보다는 자신을 변화시켜서 지금까지 불평과 불만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발명의 대가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었지만 일정 기간 넘는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이름을 남겼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지만 그것이 상관없이 대형제국을 일으켰고 음악 아버지 베토벤 역시 청각 장애가 있었으나 후세의 길이 남을 명작을 수없이 많이 남겼다. 이렇듯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들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발을 보호하고 싶다면 좋은 신발은 결례를 신으라. 그것이 온 세상의 값비싼 값에서 깔아주는 것보다도 훨씬 쉽다. 만일 이 사회가 이 세상의 문제로 느껴진다면 당신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지 않는 것이다. 한 흑인 꼬마가 아버지를 도와서 포도주 농장에서 그런 걸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이었다.
매일 아침에 소녀는 순간으로 그런 걸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런히 세워놓았다. 그런데 바람에 조금이라도 세게 부는 날이면은 차례로 세워놓은 오크롱이 밤새 넘어져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런 날이면 소녀는 속상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들아, 울지 말거라. 우리 함께 방법을 생각해 보자꾸나. 소녀는 눈물을 훔치고 오크롱 옆에 앉아서 한참을 꼴똘히 생각하더니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한 바가지씩 버린 다음에 비어있는 오크를 동 안에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소녀는 포도주 공장으로 달려가서 오크롱을 살펴보았다. 오크롱은 전날 밤 정리해둔 그 모습 그대로 예쁘게 세워져 있었다. 바람에 흔들려서 넘어지거나 나뒹구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비뚤어진 것도 없었다. 소녀는 기뻤다. 아이는 웃음이 가득 머금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부는 날에는 통 안에 물을 조금 더 부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음란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당신의 나약함만 두드러질 뿐이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라.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끝날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라. 불평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부터 변하도록 해라. 실제로 해보면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인맥이 따라온다. 이 일을 시작하면 사람을 많이 사귀고 인맥을 넓혀라.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모나 선비들이 많이 하는 조언 중에 하나다.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내가 인맥을 쌓으려 하면 이 사회가 어른들이 얘기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조건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을 알게 된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인맥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 사람인지 주목한다. 은행에서 대접을 받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은행은 사람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나의 신용 등급을 조회해보고 그것을 의무로 돈을 빌려준다. 내가 얼만큼의 명예를 가졌는지 누구 알고 지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광수의 인생 첫 출근날은 그야말로 눈물 콧물 곤복의 하루였다. 특히 입사 초반에 그저를 만나고 회사 강구를 따내고 영업을 할 때는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면서도 성과가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광수는 업계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인맥도 없어서 활용할 만한 자원이 없었다. 그 시절 광수의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한 고객과의 식사 약속을 잡았던 일이었다. 광고 계약건으로 마케팅을 하기로 했는데 고객이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미뤘다. 그쪽에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고객의 자신과의 계획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2주 전부터 식사 약속을 잡았지만 결국 상대 측에서는 보란 듯이 약속을 취소했다. 그는 혼자 밥을 먹고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비까지 내려 그는 홀짝 젖은 몸으로 집에 돌아갔다. 다음날 출근하자 당연한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비에 홀딱 젖어 집에 들어간 그의 일을 농담삼아 이야기해서 그를 안짜게 만들었다. 며칠 동안의 광수는 그날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동료 중에는 이 업계에 들어와서 일한 지 3년차 선배가 있었는데 그는 외모도 출중하고 실적도 좋았다. 광수는 용기를 내서 그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도움을 청했다. 선배는 고객이 계획하지 않는 것은 그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경력도 부족한 데다가 회사에도 힘도 없어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계약을 미루는 그러고 솔직히 말했다. 그러자면 만일 계약을 한두 건이라도 성사시키거나 유명한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오면 고객의 태도로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다. 강수는 선배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 걸음씩 성실하게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광선을 걸부터 열심히 내광을 쌓기 시작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야만 직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과 인맥을 쌓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가 당신과 손을 잡는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는 내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사람을 누가 기꺼이 돕겠는가? 훌륭한 인맥을 쌓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여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귀인을 만날 수 있고 점점 당신만의 인맥이 쌓인다. 그리고 나면 과거의 인맥을 쌓기 위해 애썼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먼저 유능해지면 인맥은 알아서 당신을 향해서 찾아온다. 인맥은 찾아오는 것이다.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용당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유행한 이 말은 듣기에는 매우 거부하고 불편하지만 또 냉정하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그 누구도 자신이 이용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데 기뻐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당신이 이용 가치가 적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성물의 성이 아니라 인지상정이다. 길 가다가 냄새나는 누더기를 입은 거지와 하하호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더 환영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이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기반으로 형성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로의 이용 가치를 보고 관계를 맺는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들은 공부 벌레들이 모이는 법이다. 만일 그들에게 이것저것 알려달라고만 하고 당신을 아무런 가치를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멀리할 것이다. 정적시대에 주조라는 연사가 있었다. 그 제나라에 가서 벼슬 자리를 하나 얻고 싶은 마음에 제나라에 벼슬을 친 친구 저를 찾아가서 말했다. 자네가 제나라와 함께 이 몸이 제나라의 외교 신하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면 해주기나 제나라가 나에게 힘을 빌려주면 기꺼이 이 나라로 가겠네. 그러자 친구 공타가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이야. 그가 자네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처살세. 자네가 이 나라에서 간지 생활하는 것을 다가오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을 제 나라에서 어찌 정용하겠는가. 처절한 마음이 다가져서 그럼 어찌하는가 방구를 물었고 이에 공탄한 다음과 같은 요령을 알려주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제나라 왕에게 가서 위나라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제가 위나라의 힘을 빌려서 왕께서 바라시는 것을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그러면 제나라 왕은 자네가 위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 여길 것이고 좋은 대우로 자네를 임명할 것이라네. 그 다음에 자네가 그 힘으로 위나라에 가면은 위나라 왕도 자네가 제나라에 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네를 깔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은 자네는 제나라 왕도 움직일 수 있고 위나라 왕도 움직일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언제쯤 세상이 자신의 진가를 알아볼까 발을 덩덩거린다. 무엇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드물다. 사실 사람은 저마다의 특기와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통해서 발현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지 못한다면 한 번쯤 스스로 나는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게 좋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만 한다. 반대로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이용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상대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질 뿐이며 심지어 누군가의 눈에는 잘못 놓인 화병만큼이나 눈에 거슬리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자신을 부단히 개발하여 이 영광을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높일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로 자신을 수련한다. 전문 지식을 발굴하고 기타 지식을 풍부하게 늘리도록 하자. 지식은 자아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통로이다. 자신의 발전 공간을 부단히 늘려가면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마음을 열 것이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보며 끊임없이 배운다. 공자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며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고 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지녔다. 이를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 배우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해 실력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손해보는 법을 배운다. 밀지는 장사로 시작해서 당근을 만들듯이 자금의 손해가 정기적으로 보면은 일정의 투자일 수 있다. 내가 손해를 보면은 상대가 이득을 얻으니 결국에는 모두 반반씩 이득을 얻는 셈이다. 손해보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자. 이 영광을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 보다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 사람을 사귀는 데만 급급하지 마라. 이런저런 사교 모임에 참가하면 명함을 돌리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보다 자신을 부단히 개발하고 이용당할 가치를 높이면서 당신에게 가치 있는 서로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사귀도록 하자.